동화주의는 테슬라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해요. 다문화주의, 뽀롱뽀롱 뽀로로 마을과 비슷합니다. 끝으로 문화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만화 도라에몽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덕 선생님 상도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따로 놀았어요.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려다 보니 야, 이거 참 외롭다, 살기 팍팍하다,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여 살기로 했죠. 이게 바로 사회입니다. 모여 살다 보니 서로 이거저거 공유하겠죠.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등 공유한 건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죠.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하나의 사회는 하나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회에서만 쭉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사회로도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맨몸뚱이만 가나요? 아니요. 미국 이민 갈 때 공항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머릿속에서 삭제하고 미국 문화를 새로 설치하고 가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며 습득한 문화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럼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겨요? 미국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한 사회에 많은 문화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인 미국 사회 측,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많이 왔네. 신기하다. 이러고 멍 때리진 않을 겁니다. 집주인으로서 무언가 태도를 취해야겠죠? 여기서 집주인별로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갈리게 됩니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별적 배제. 차별적 배제는 이주민의 문화를 집주인의 기존 문화와 격리시켜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에 가스트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스트는 손님, 아르바이트는 알바, 즉 손님, 알바, 손님 노동자라는 뜻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저씨, 독일에 왜 오셨죠? 그냥 나가. 아줌마는 왜 오셨죠? 일하러 오셨다고요? 오케이, 당신은 들어오세요. 대신에 아줌마, 알바 기간 끝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잠시 들른 손님일 뿐이니까요. 이렇듯 차별적 배제는 이주민을 특정 목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동화주의.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를 집주인의 기존 문화 속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에요. 미국이 다문화 초기에 취했던 용광로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용광로가 뭐냐고요? 용광로는 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서 쇠붙이를 만들어내는 가마를 말합니다. 미국이 지들이 얘기하기로 우리 미국 사회가 용광로고 이주민들 너네 문화는 광석이야. 광석까지 갈 필요도 없죠. 주방기구에 비유해볼까요? 너네 문화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국자. 무슨 모양인지 상관없어요. 미국에겐 중요치 않아요. 일단 용광로에 빠지는 순간 숟가락이고 국자고 알게 뭐야. 그것은 이미 숟가락이 아닌 것이요. 그냥 쇳물이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포크든 국자든 전부 다 엉겨붙어서 쇳물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틀에다가 들이붓겠죠. 그 틀의 이름이 USA. 그 틀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금속이 바로 뭐다? 업그레이드 USA. 보다 강해진 미국. 여러분이 과거에 뭐였는지는 잊으세요. 지금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테슬라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테슬라의 주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테슬라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과거에 휘발유 자동차를 좋아했던 자신을 잊는 거죠. 휘발유요? 그딴 연료를 왜 쓰죠? 전기차가 대세인디. 일론 머스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죠. 지난날에 여러분은 사라지고 테슬라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테슬라 주식 사면 진짜 지난날에 여러분이 사라져요? 사라지긴 뭘 사라져요. 870층에 사람 있어요. 900층에 사람 있어요. 870층, 900층 넘어가면 아마 그 사람들 바로 탈출해버릴걸요? 운명 공동체는 무슨. 용광로 이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녹기는 뭘 녹아요? 용광로라고 하더니만 라면물도 겨우 끓이던데? 숟가락 멀쩡했고요. 젓가락은 한 짝만 녹았네요.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국이
미안, 센 척 좀 해봤다. 우리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 태세전환하면서 나온 입장이 바로 셋째, 다문화주의. 이때 이름 붙이길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너는 사과, 나는 양상추, 쟤는 아몬드. 너나 나나 그릇에 담겨진 샐러드란 소리입니다.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자는 거죠. 대신에 샐러드에 사과를 통째로 집어넣진 않겠죠? 사과는 깍둑 썰고, 양상추는 먹기 좋게 찢고, 아몬드는 슬라이스 해주고,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은 살리되 그릇 안에서 샐러드로서 조화를 이뤄보자는 입장입니다. 뽀롱뽀롱 뽀로로 마을과 비슷합니다. 남극 숲속 마을에 뽀로로, 크롱, 루피, 에디, 로디, 포비, 해리, 패티, 통통이 등이 살고 있죠. 만화 제목이 뽀로로라고 해서 뽀로로가 거기 대장이던가요? 아니요. 뽀로로라는 용광로에 크롱이 녹아버리고 루피가 흘러내리던가요? 전혀요. 심지어 뽀로로가 잠깐 빠져도 에피소드 진행이 가능해요. 각자 캐릭터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누가 대장이랄 것도 없이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죠. 이게 다문화주의입니다. 끝으로 문화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뭐야, 아까 다문화주의랑 뭔 차이야? 그게 그거 같죠? 차별적 배제나 동화주의에 대비해서는 둘은 크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둘이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단 문화다원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국수대접 이론부터 설명하고 나서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국수는 국수와 고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명은 국수 위에 뭘 얹는 걸 말해요. 뭐 계란지단이라든가 파라든가 고추 등등이 있겠죠. 둘 중에 메인은 누구일까요? 국물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국수라는 요리는 기본적으로 국수라는 재료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수는 국물 없이도 비빔국수가 될 수 있지만 멸치국물은 밥이라도 뒤이어 나타나 줘야 멸치국밥으로나마 불릴 수 있게 되잖아요. 뭐 근데 국물도 끼워줄게요. 국수 바로 열고 국물 바로 닫고. 다시 돌아와서 국수는 주류문화, 고명은 비주류 문화를 뜻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되 둘이 똑같지는 않다 이거죠. 만화 도라에몽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도라에몽, 노진구, 이슬이, 퉁퉁이, 비실이 등등이 등장하죠. 각자 개성 가득한 등장인물들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극중 비중이 다 동일합니까? 아니요. 도라에몽이 메인이죠. 아무리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이 있다 한들 도라에몽 없이는 한 회 분량조차 뽑아낼 수가 없어요. 노진구가 징징거리며 집에 뛰어 들어오든 퉁퉁이가 놀이터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든 무조건 도라에몽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도구를 꺼내줘야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도라에몽 없는 에피소드가 있다? 무슨 노진구는 못 말려요? 퉁퉁이의 노래자랑이요? 그딴 걸 누가 봐요. 이 만화는 오늘은 도라에몽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도구를 꺼낼까? 궁금해하면서 보는 게 재미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라에몽 혼자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안 보죠. 도라에몽이 혼자 방구석에서 주섬주섬 도구들을 꺼내본다. 흐뭇하게 바라봤다.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끝. 이딴 걸 누가 봐. 도라에몽이 도구를 꺼냈을 때 진구, 이슬이, 퉁퉁이, 비실이 등이 이 도구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게 또 맛이거든요. 결론, 도라에몽이 국수이자 주류 문화이고 노진구, 퉁퉁이, 비실이, 이슬이 등이 고명이자 비주류 문화입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개성을 뽐내며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라에몽 비중이 높은 것은 인정! 문화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그냥 각각 샐러드볼과 국수 대접으로만 기억하셔도 좋긴 한데요, 궁금하긴 하죠? 영어로 보시죠. 다문화주의는 멀티컬처럴리즘, 문화다원주의는 컬처럴 플러럴리즘. 겹치는 컬처 부분을 빼고 나면 다문화주의는 멀티, 문화다원주의는 플러럴이 남네요. 먼저 멀티는 멀티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플러그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 멀티탭 보면 콘센트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콘센트가 전압이 제일 세고 나머지부터 별 볼 일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대등하게 똑같죠. 이게 멀티, 다문화주의입니다. 플러럴은 영어 사전에서 PL이라는 약어 본 적 있을 거예요. 복수형을 뜻하는데요. dog, 단수. 그 이상 추가되면 복수, dogs. 우리 집에
dog, 복실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5년 뒤에 흑구, 백구, 황구를 데려왔습니다. dogs. 모두들 사이좋게 잘 어울려야겠죠. 그런데 이 중에 안방마님 누굽니까? 이 집의 구조를 5년 먼저 알고 있었으며 산책 5년치 더 했고 사료 5년치 함냠냠냠 더 먹으면서 주인님과 동고동락을 5년치 더 한 그 복실이 최초의 dog 복실이가 나중에 들어온 dogs 흑구, 백구, 황구와 똑같은 느낌은 아니죠.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은 있어야지. 이게 플러럴 문화 다원주의입니다. 오늘 다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문화는 이제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벗어나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가 윤리적 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이주민이 다가와 말합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참 생각나는 밤인데요. 당신의 팔을 한 입 베어 물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입맛에 맞으실란가 모르겠어요. 안 되겠죠? 이때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떠올리며 관용의 역설을 기억합시다. 관용을 무제한으로 베풀면 관용하지 마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받아들여 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용해주러 들어갔다가 관용을 포기하고 나오게 될걸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